임신해서 결혼하셨다고 하죠? 네, 맞아요. 임신해가지고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었는데 유산하셨어요. 유산. 네, 유산하셨어요. 근데 좀 되게 안 좋으시고 뭐 이분들의 개인적인 일들이니까 뭐 제가 공개적인 채널이나 기사화되지 않는 것들은 거의 제가 안 다루거든요. 공론화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안 다뤄요. 근데 이분들이 이호선 상담소에 나와서 되게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이거 마친 다음에 촌장 주점 2 시즌2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촌장 라이브에서 했던 거를 좀 야무지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예상대로더라고요. 아니길 바랬는데 사실 많이들 우려하셨죠. 이분들 결혼 소식 들렸을 때 다들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이었어요. 뭐 이분들이 뭐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이호선 상담소에 나와가지고 정말 좀 진지하게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맞아요. 용팔님 말씀대로 분위기에 휩쓸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아이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게 있기는 해요. 아이가 안 생겼다면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알아보다가 결혼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가 먼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좀 서둘렀던 거지. 근데 이제 아이가 안타깝게도 유산이 됐고, 근데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또 느꼈던 게 영자님이 뭔가 영철 씨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좀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좀 많이 있더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철 씨의 그 루머, 영철 씨의 이혼 판결문 루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철 씨의 이혼 사유가 불륜이었다 뭐 이런 루머들이 있었거든요. 좀 영자님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님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혼 판결문 혹은 이혼 조정문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자님은 15년 동안 이혼하고 나서 15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었던 거예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영철 씨랑 그 28기에서 피아노 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했던 영철 씨의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교제를 시켜가지고 만나다가 아이가 생겨서 이제 재혼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영자님이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공연 동호회에서 바람피고 이혼, 상간녀와 동거 후에 헤어지고 방송 나와서 재혼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내용들. 맞아요. 영자님이 판결문 봤다고 했었는데 판결문을 알고 보니까 본 게 아니었어요. 저도 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 그때 한창 그 영철씨 논란이 커졌을 때 영자님이 뭐 다 확인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영자님이 근데 거기 자기 인스타 스토리였나 거기에 봤다고 했었어. 안 보여준 건가요? 안 본 건가요?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영자님은 보여달라고 했고 보고 싶다고 했는데 영철님이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안 보여줬대. 그리고 왜 영철이랑 그렇게 결혼하냐, 도망쳐라 막 그런 얘기 들리니까 영자님이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영철씨가 아마도 그냥 루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루머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런 게 있었으면은 나는 솔레 어떻게 나와. 물론 더 큰 문제가 있었어도 나는 솔레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싱 특집은 배우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괜히 진짜 나왔다가 더 큰 개망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루머였겠지. 이혼하고 만난 여자분하고 안 좋게 헤어지다 보니까 그 여자분하고의 갈등 때문에 조금 약간 이렇게 이슈 됐나 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게 루머일 수 있다고 루머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영자님한테는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이혼 판결문. 왜냐면 영자님이 계속 그걸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그리고 신뢰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저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보다도 신뢰가 훨씬 더 몇 배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자님이 보고 싶어하고 불안해하고 하니까 영철님이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보여주려고 하면은 금방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영자님이 궁금해하고 불안한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안 보여줬다는 게 충분히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영자님이 너무 아쉬웠던 거는, 저는 영자님 성격상 불편한 질문 자체 하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문하면 상대방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못 믿는 것 같고 그런 게 자기 스스로가 괜히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28기 때는 되게 야무지고 똑부러졌었잖아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영자님이 어느 정도로 좀 허술을 했냐면은 전 남편하고 처음 결혼할 때 시댁도 안 가보고 결혼했대요. 시댁 어른들도 안 보고 결혼했던 거야. 보통 결혼 전에 시댁에 가서 이 집안은 어떤 문화가 있고 이 집안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거를 한번 좀 보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영자님은 그런 거 없이 전 남편하고 그냥 결혼해버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영자님이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은 첫 결혼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면은 재혼에서는 상당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확인이 된 거 없이 결혼하셨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영자님이 전 남편하고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유가 원래 나는 솔로 28기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영자님이 이호선 상담소에서는 자기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알고 보니까 전 남편한테 몰랐던 빚이 있었다. 몰랐던 빚이 있었어가지고 전 남편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한 거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해서 뻔뻔했대요. 그래서 영자님이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신뢰가 깨졌는데 그 신뢰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혼까지 갔던 거죠. 이호선 교수님은 분명하게 그게 사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습니다. 빚이 있는데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하는 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근데 영자님은 그때 내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혼까지 했다는 게, 더군다나 영자님은 또 자녀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15년 동안 연애를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눗수로 나와가지고 영철 씨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재혼을. 근데 영철 씨를 만난 게 과연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뭔가 지금 불행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혼서 상담소에서 나왔던 그 대략적인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하기에는 심각해. 여러분, 저는 미혼인 분들이 돌싱분들하고 만나든 돌싱들끼리 만나든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재혼까지 가게 될 거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대방한테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불편해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규칙사유가 없고 내가 당당하면은 당연히 그냥 오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신뢰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냥 적당히 만나다가 연애하고 그냥 잠깐 스쳐가는 사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뭐하러 보여줘야 돼? 연애하다 헤어질 건데. 근데 이분들은 재혼까지 뭐 아이가 생겼다 유산까지 했잖아요. 그런 깊은 관계라면은 당연히 그런 걸 공유해야 되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유해야 되는 사이라고. 영철님이 정말 당당하다면은 무조건 보여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영자님은 전 남편하고 그렇게 이혼을 했다 보니까 전 남편한테 이제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사기 결혼 당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금전적으로 혹은 뭔가 여자 관계로 나를 속이고 결혼할까봐, 나를 속이고 나를 또 불행 속에 빠뜨릴까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려하는 트라우마가 되게 심해. 지금 영자님의 상황이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자님은 전 남편 집에 안 갔던 이유가 우리 집이 워낙 화목하다 보니까 자기는 온실속의 화초처럼 그냥 피아노 치면서 정말 화목하게 너무 잘 살았었대요. 근데 당연히 전 남편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전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집안 간의 문화도 너무 달랐고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나를 사기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자님이 거기서 신뢰가 깨져가지고 이혼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게 또 트라우마 됐었던 거고. 그 얘기를 듣고 이호선 교수님이 재혼 상황이랑 전에 이혼 상황이랑 똑같다고 한 게, 저는 그게 그냥 하는 말 아니라 되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영철 씨를 좀 비난하는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영자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고 거의 신뢰를 깨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영철이 너나 영자의 전 남편이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금 부류같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이호선 교수님이 약간 좀 뼈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영자님이 진짜 똑부러지고 할 말 다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는 분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그냥 잘 모르는 서로 아무 사이가 아닐 때는 오히려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분인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되면은 말씀을 잘 못하시나 봐.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심성이 되게 착하신 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딱 자기 자신을 못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심성이 착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영자님이 영철 씨한테 약간 불륜에 대한 불륜 댓글 물어보면서 이혼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했었대요. 근데 영철 씨가 그때 많이 속상했었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못 믿나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불륜이 아닐 것 같긴 해. 제 생각에는 불륜이 아니니까 나는 솔로 나왔겠죠. 불륜이 아닐 것 같긴 해요. 전초가 말하면 그냥 금방 다 오픈되는데 그거 불륜이겠어? 불륜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영철 씨는 괜히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못 믿어가지고 보여달라니까 나 더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안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철 씨의 생일날 영자 씨가 헤어지자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순자 씨 바디 프로필 사진 보고 반했다고 본방송에서 나왔었잖아요. 영자님이 그거 보고 헤어지자고 했었대. 나 같아도 안 만나려고 했을 것 같긴 해. 그때 영철 씨가 별 감정 없다가 바디 프로필 사진 보더니 바디 프로필 사진 보고 계속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거 보고 반했었다고 했잖아. 그거를 이제 영자님이랑 영철 씨랑 같이 봤었나 봐요. 영자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영철 씨랑 이제 영철 씨 생일날 헤어지자고 했던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영자님이 그러한 불안들이 있었잖아요. 영자님이 결혼 전에, 지금 얘기한 것들은 결혼 전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이 결혼 전에 있었던 불안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된 채로 갑자기 영자님이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영자님이 임신 초기에 계속 그 불안한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영철 씨가 신뢰가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산까지 되신 것 같아. 임신을 안 했다면 아마 결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임신하는 바람에 재혼을 서둘렀던 겁니다. 근데 영자님이 아직도 지금도 영철 씨하고 위기 상황이고 불안이 해소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뭐 유산까지도 했고
하고 그런 상태인데 영철 씨가 취미가 밴드 생활이란 말이죠. 결혼 생활 중에도 이제 영철 씨에 대해서 불만인 부분이 취미 생활하고는 이 영철 씨의 밴드가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밴드가 200만 원이나 들어. 한 번 할 때. 이거 뭐야? 밴드 한 번 할 때 아니 혼자 살면은 밴드를 하든 공연을 하든 뭘 하든 서커스를 하든 알바야 쓰레빠야. 근데 영자님하고 재혼했는데 더군다나 영자님이 임신했다가 유산도 하고 되게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철씨가 그 밴드 활동 좀 접고 취미니까 잠깐 접을 수 있잖아. 쉴 수 있잖아. 영자씨하고 옆에 붙으면서 영자씨하고 좀 더 돈독하게 신뢰를 쌓는 시간을 가져드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장소 대여 이런 거 돈 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장소 대여랑 그래 뭐 돈 내고 이렇게 밴드 활동 본인이 돈 잘 벌어가지고 취미 활동으로 밴드 활동하는 거 100번이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할 수도 있다 쳐. 근데 영철씨 루머가 뭐냐면 공연 동호회에서 바람피고 이혼 상간녀와 동거 후에 헤어지고 방송에 나와 재혼한 사람이 누굴까 이거야 이거. 아니 이런 루머가 있으면 밴드 활동 영자씨하고 재혼했으면 영자씨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은 밴드 활동 좀 꼭 해야 되는 거야? 내 기준에서 저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보통은 내가 이런 루머가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판결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밴드 활동도 그냥 너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우리 여보랑 같이 가서 여보가 보는 데서 하는 거 말고는 내가 밴드 활동 안 할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영자씨의 불안이 해소되지가 않았는데 계속 그 밴드 활동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영자씨가 불안하다는데 더군다나 영자씨가 임신했다가 유산해가지고 더 심리적으로 좋지가 못한데 밴드 활동은 1년에 2번 하기로 했대요. 1년에 2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200만원 한 번 할 때 200만원 드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영철씨랑 영자씨가 여유가 되니까 밴드 활동 한 1년에 2번 하는 거 할 수 있다 쳐.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루머가 공연하다 만난 사람이랑 불륜하고 동거했다 그게 루머잖아요. 그런 루머가 있으면 영자님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영철씨가 영자님 사랑하다면은 영자님을 사랑한다면 좀 약간 그런 거를 아무리 본인이 당당해도 그러니까 판결을 빨리 보여주고 그냥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그게 최선이지 않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두 분이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재혼까지 하셨는데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밴드 그거 재혼해서 결혼생활 하는 것보다 밴드가 더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되게 위험하다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효선 교수님이 계속 영자님 얘기 듣다가 남편 월급 아냐고 물어봅니다. 남편 월급 아냐고 물어봤는데 영자님이 잘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월급 같은 거는 결혼 전에 오픈하지 않나? 나 얼마 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나의 모든 자산을 다 이렇게 까거나 그렇게 증명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나 한 달에 이만큼 벌어 이 정도는 결혼 전에 오픈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거는 공유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게도 급여 명세서가 따로 나오잖아. 급여 명세서 그냥 딱 보여주면 되잖아. 영자님이 성격이 궁금해도 좀 물어보지 않는 성격이래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지나쳐. 기본적인 최소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배우자에 대한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 지금 이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남편에 대한 최소 정보 이 사람이 부모님이 어디 사는지 어디 사람인지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셨는지 그리고 내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 남편의 자세한 엄청 자세한 뭐 무슨 재산 목록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차차 알 수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이런 거 최소 정보가 이렇게 당연히 결혼 전에 얘기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영자님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재혼을 하셔가지고 저는 영자님이 전 남편하고도 시댁도 안 보고 결혼했다고 했었잖아요. 왜 재혼을 이렇게 급하게 하셨을까? 아무리 아이가 생겼어도 왜 영철씨하고 연애할 때 이 정도도 확인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너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영자님이 28기 때 빌런도 아니었고 너무 야무지고 뚝 부러지는 볼수록 괜찮은 출연자였잖아요. 그런 출연자인데 지금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뭐 지팔직공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나는 솔로 리뷰하거나 그럴 때 웬만하면은 좋게 리뷰하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영자님은 보면 볼수록 괜찮다고 해서 막 좋게 리뷰했던 분들 중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현재 영철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니까 상당히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영자씨가. 이효선 교수님이 돈하고 신뢰는 결혼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 돈 얘기하면은 되게 치사하고 아우 쟤는 뭐 돈을 밝혀? 약간 이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이런 비용신 같은 문화가. 근데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희한하게 막 부자를 막 나쁘게 보는 그런 비용신 같은 개 같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건 결혼이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공유해야 되는 거야. 돈과 신뢰는 결혼의 전부라니까. 진짜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돈하고 신뢰, 이걸로 사는 거예요. 돈하고 신뢰로. 돈이 무조건 많아야지만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를 상대방한테 분명하게 밝히고 오픈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약간 보완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영자 씨는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통장 오픈 같은 거는 연애할 때 좀 통장 오픈하지 않나요? 저게 뭔가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까지 할 사이가 되면은. 나는 그냥 상대방 보여달라면 그냥 보여줬던 것 같아. 내가 결혼까지 할 사람인데 궁금해하고 그러면은 그냥 궁금해하면은 궁금하니까 바로 보여줬던 것 같아. 왜냐면은 제가 이혼 변호사분들 채널 보면 항상 문제되는 게, 결혼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산은커녕 빚밖에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당연히 결혼 전에 이 통장이나 이런 것도 오픈한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영자 씨하고 영철님은 돌싱분들인데 오픈 안 했다는 게 되게 의아했어요. 아무튼 영자님하고 영철님이 더 서로에게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영철 씨가 아직 영자님한테 조정문이나 판결문을 안 보여줬다면은 조정문 판결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도 줄이고, 공연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영자님한테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노력을 해야, 그런 노력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해야 그 신뢰로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영철 씨가 지 할 짓 다 하고 밴드 활동을 1년에 2번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루머 자체가, 그게 루머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루머 자체가 뭐 공연에서 만난 여자랑 불륜나가지고 이런 루머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영자님 위해서, 영자님이 불안해하니까, 불안하지만 영자님이 영철 씨한테 괜히 미안해가지고 그런 말을 다 못하고 질문도 다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영철님이 영자님을 사랑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다는 거죠. 밴드도 그냥 뭐 10년에 한 번 하던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자님하고 영철님이 아직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철님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두 분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자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영철님은 잘 모르겠어. 근데 영자님이 워낙 괜찮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철님이 많이 노력해서 맞춰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